치매에 걸린 뇌과학자. 저자 데니얼 깁슨은 은퇴한 신경과 의사이자 뇌과학자라고 하네. 알츠하이머 병을 안고 살아가는 전 세계 5천만 명 중의 한 사람. 신경과 의사로 일하는 동안 알츠하이머 병과 다른 유형의 치매에 걸린 환자를 치료했다고 하지.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보다 훨씬 심하게 기억을 앗아가고 사고 과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뇌의 퇴행성 장애라고 해. 전체 치매 가운데 적어도 60%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것이라네.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뇌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이상인 플라크 형성은 길게는 20년 전부터 시작된다. 최대한 이른 시기에 알츠하이머 병을 포착할 때 얻는 이점은 손상이 나타날 시기를 늦추고 진행을 멈출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정상으로 끔찍한 단기 기억 상실, 친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 판단력과 분별력의 상실, 통제되지 않는 분노, 헛것이 눈에 보이기도 한다. 의사로서 이 병은 정오스러웠다. 1992년도 당시는 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환자에게, 가족에게 희망조차 줄 수 없었다. 그 두렵고 미끄러운 비탈길 아래에 있는 다음 단계가 바로 나였다. 2006년 여름의 어느 날 후각 능력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아차렸다. 아내와 산책을 하는 중 장미향을 맡을 수 없었다. 1년쯤 후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냄새를 맡았다. 항상 같은 냄새, 빵 굽는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인 듯한 몇 분에서 1시간 가까이도 맡을 수 있었던 것. 이런 가짜 냄새를 맡는 것을 환후각증이라고 하는데 후각적 환각이라는 것. 후각저하, 환후각증과 함께 후각이 왜곡되는 현상도 있었다. 이러한 증상의 흔한 이유로는 노화, 흡연, 코 폴립, 알레르기,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 가끔은 두부 외상 등의 이유도 있다. 건강검진 때 주치의인 1차 진료의에게 후각 문제를 언급하였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의사가 뇌 MRI 스캔을 권했다. 무심히 응했고 결과를 스스로 확인했다. 나는 의사였고 디지털 파일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뇌하수체에 탁구공만한 크기의 종양을 발견하고 충격과 공황에 휩싸였다. 다행히 종양은 시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컸지만 다행히 유의미한 영향은 없었고 양성이었다. 수술을 했고 질병이나 손상으로 말미암은 증상들은 우리의 주의를 잡아 끌고 더 깊이 살펴보라고 등을 떠미는 가시적 신호다. 한 증상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을 찾아내는 일은 과학과 의학의 영원한 숙제다.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한 뒤로도 후각은 더 나빠졌고 몇 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후각 손상의 가장 흔한 3가지 원인, 65세 이상, 흡연, 만성염증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당시 나는 56세였다. 후각 상실에 대한 의구심이 든 것이다. 알츠하이머 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유전자 변이, 그래서 다른 위험 요소들보다 가족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저자는 가계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기억의 척도. 기억은 이를테면 뇌 자체의 추측 항법 시스템이나 같다. 바다를 항해하거나 일상의 문제 앞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는 뇌의 기억하는 능력에 기댄다. 알츠하이머 병은 이를 망쳐버린다. 한마디로 기억의 나침판과 좌표를 파괴하고 끝내 정신이 바다 위에서 표류하게 만든다. 단 하나 확실한 것, 수평선 위에 고정된 지점은 알츠하이머 병 그 자체였고 거기에는 어떤 위안도 없다는 것.
2013년 초에 신경과 의사로서 내가 경도인지장애라고 판단할 만한 몇 가지 증상을 인지했다. 때때로 이름을 기억하고 단어를 떠올리기가 힘들었다. 치매 전문 신경과 의사 친구와 함께 비공식적 인지 테스트를 받았다. 결과는 언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나타났다. 현재 알츠하이머 병에서 대체로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후각 중추이다. 그 다음으로 해마와 그 연결들, 그 결과 최근의 기억 및 새로운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능력이 훼손된다. 실행 기능의 문제는 알츠하이머병의 비교적 초기 단계의 흔한 증상으로 의욕 상실도 있고 계획 세우기가 어려워진다. 신경과 주치의에 의하면 연령 평균에 비해서 언어 회상이 약간 지체되는 점을 제외하면 검사 결과는 정상이고 그러나 은퇴를 결정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고 여행을 했다. 대화 중에 단어 찾기에 곤란하고 대화 내용 이해에 불편하기도 했고 맥락을 근거로 빠진 단어를 채워놓지 못하기도 했다. 옆집 이웃의 이름도 생각나지 않기도 했다. 인지 속상 악화로 물건 제자리에 놓기도 실수가 있었다. 2015년 임상 영국 참가 기대로 인지검사를 했다. 지난해와 같은 점수, 한 가지 변화는 높은 우울증 점수였다. 알츠하이머 병은 당연히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 진단 그 자체부터. 실질적 예방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신경퇴행의 속도나 확산을 늦출 수가 있다면 운동량을 늘리고 특별히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높였고 뇌 건강에 방점을 둔 지중해식 식단을 준비했다. 사회적 활동과 정신적 자극을 유지해줄 활동을 하였다. 예를 들면 십자 말풀이, 책 읽기, 한 달에 6건이나 10건까지. 은퇴 후 2년, 2015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뇌영상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날 스캔으로 그려낸 뇌는 바로 나의 뇌였다. 영상 속의 증거는 모두 초기 알츠하이머 병을 가리키고 있는데 인지 검사 결과는 꽤 멀쩡했다. 아직 경도 인지장애 수준이었는데 뇌 영상을 보면 결과가 더 나빠야 했다. 이 불일치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면 의사로서 수년간 인지검사를 해온 뇌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 또 다른 가설 하나는 평생 공부하고 배우려고 애써온 습관, 그리고 인지 자극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 인지 예비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인지 예비능이라는 것은 의학적 치료법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삶을 구한다. 뇌 자체가 포위 공격을 당하는 와중에도 정신의 삶을 보존해 주기 때문이다. 뇌의 주 전원이 고장났을 때 다른 신경회로를 작동시키거나 새로운 신경회로를 생성함으로써 계속 불을 켜두는 예비 발전기 역할을 한다. 뇌는 회복력이 있다. 인지 예비능을 훼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투부 외상과 뇌졸중 둘 다 치매에서 흔히 일어나고 인지 손상을 초래하거나 심화한다. 알츠하이머 병 진행 속도를 늦추려면 혈압 조절, 건강한 식생활, 당뇨 관리 등이 있다. 인지 예비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수준이 있는데 학교 교육이 8년 이하인 사람은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의 확률이 2배나 높았다는 것. 또 직업적 성취면에서 직업 성취도가 낮은 사람들, 비숙련공, 반숙련공, 노동자, 기능직, 행정직 종사자와 같은 사람들은 직업 성취도가 높은 사람, 예를 들면 경영직, 공공기관 관리직, 전문직, 과학기술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것. 그리고 여가활동 여러 가지, 손뜨개나
예술활동, 심지어 교회, 종교생활까지 이런 주변의 자잘한 여가활동 중에서 6가지 이상의 여가활동하는 자는 치매 발병의 위험률이 3분의 1로 낮아졌다는 것. 저자는 지난 5년간 5건의 임상실험 참가 심사를 받았고 그중 4건의 임상실험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생쥐를 모델로 했던 것들에서 바람직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을 모델로 쓴다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선택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강조하네.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대화는 대부분 두려움이고 상실이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내가 알츠하이머 병 초기 단계가 된 지금도 신뢰할 만한 치료법이 아직 없다는 사실이 답답하지만 의사의 처방처럼 말해보자면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 지중해식 식단이 중요하다는 것, 정신을 자극하는 활동과 사회적 참여, 양질의 수면, 당뇨나 고혈압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네. 알츠하이머 병의 가장 흔한 시각 문제는 얼굴맹, 일면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하지. 나는 이제 이웃이나 가볍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얼굴만 봐서는 못 알아볼 때가 있다는 것. 균형 감각도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감각 영역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음악인데 직업 연주가였던 사람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네. 말로 의사소통하는 능력까지 완전히 잃었지만 아주 복잡한 곡을 연주할 수 있다고 하네. 저자 역시 음악은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켜주고 잊혀져 가는 과거와의 접점도 지켜준다고 해. 나로 만든 성장기의 시간과 사람과 장소로 데려다주는 풍부한 자전적 기억과 연결해준다. 전문 음악인의 뇌에 관한 MRI 연구에 의하면 척두 옆 상층부에 자리한 척두평면, 1차 운동피질, 뇌의 양쪽 방구가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연결 케이블인 뇌들보의 앞쪽 부분, 이 3가지 핵심 영역의 크기가 더 커져 있다는 것이야. 이 영역들은 알츠하이머 병 후기에 이르기까지 병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 음악을 감상하고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영역은 뇌 전체에 고루 퍼져 있고 그중 가장 중요한 몇몇 영역은 알츠하이머 병의 공격에 상대적으로 저항력이 강한 곳에 자리한다. 저자의 어머니는 대단한 피아노 연주자. 저자 역시 피아노 수업을 받았고 트럼펫을 연주했다는 것이야. 어쨌든 신경퇴행이라는 맥락에서조차 어떤 능력은 쇠퇴하고 또 어떤 능력은 탄력적으로 버티며 공존한다는 것. 내려다보지 않으면 두렵지 않다고 말하네. 알츠하이머 병 진단 후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을 향한 저자의 말이야. 자살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도 생각해 봤다는 것이지. 그러나 저자는 후기 알츠하이머 병의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 아내와 저자는 일종의 협약을 맺었다고 하네. 바로 현재를 살자는 것. 창조적 활동과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은 뇌 건강을 증진하며 치유의 가치가 있다고 하네. 멘토는 어디에나 있다. 잭. 집에서 같이 키우는 개야. 잭에게서 소중한 순간을 포착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가치 있게 느껴졌다는 것이야. 그 조각은 지금은 즐겁지만 2주가 지나면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기억이었다는 것이야. 내려다보는 일이 항상 무섭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고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내가 얼마나 멀리 올라왔는지 느낄 수 있다는 것. 나는 신경과 의사로 수년간 유전자의 대물림에서만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들어왔다. 요즘은 기억력을 단련하려고 일부러 과거 일을 많이 생각한다. 과거도 유전자를 물려받는다는 개념을
더욱 전체적인 관점으로 하면서 일상에서의 감각 기능 상실은 아직은 계단에서만 나타나는데 사소한 기억 오류가 있다, 실수로 열어둔 문, 꽉 잠그지 않은 수도꼭지 같은 것, 알츠하이머병 전두 척두엽, 치매, 루이 소체 치매, 파킨슨병 치매, 혈관성 치매, 이 여러 유형의 치매 중에 그 어떤 것도 치료약은 없다. 의사들이 아는 것은 환자 대부분이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진행할 것이고 타인에게 일상생활을 완전히 의지하게 되며 의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8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뿐이다. 증상 개선을 위한 몇몇 처방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약들이 알츠하이머 병을 낫게 하는 약은 아니라는 것. 현재 알츠하이머 병 연구는 기저의 질병 과정을 멈추는 치료법, 곧 질병 수정 개입이다. 우리 인간은 개인 차원에서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고 밝혀진 생활 방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다 포기하고 싶은 무감증에 맞서 싸우기 위한 의미 있는 방법 몇 가지. 나의 일로 받아들이자. 알츠하이머 병에 관한 공부를 하자. 연구에 스스로 자원해서 참여하자. 과학과 연구를 지원하자.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려고 노력하자고 강조하네. 여기까지야.